자, 오늘부터 이제 기말고사 범위 진행을 할 건데, 공책은 뭐냐면은 너네들이 개념을 여기저기서 막 찾아보려고 하니까는 힘들 것 같아서 아예 선생님이 여기 왼쪽에다가 보통 개념 정리를 해주잖아. 그거를 그냥 받아 써놓으라고. 여기다가 쭉 써놓으면은 그거를 공책에다 그대로 좀 쓰고, 제발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책을 하나 준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지금 한 권인데,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버거워하는 양인 것 같아서 문제수를 좀 줄였어. 이걸 줄이고 주말에는 복습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문보기 같은 경우에 지금 진도를 한 번도 안 돌리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 정리해주는 거 보고 주말에 그 수업팀장 가지고 있던 걸로 좀 보완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일단은 하자. 큰 틀은 여기서 일단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우선은 하면서 또 얘기를 하자고. 자, 우리가 지금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고차 방정식은 있지? 일단 기본이 이거야.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겠다라고 하는 건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곱한 게 0이 된다라고 하는 애가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곱한 게 0이니까 x-1이 0이거나 x-2가 0이거나, 그래서 x는 1 또는 2가 근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그럼 이제 3차 이상이면 어떻게 되느냐? 다행히 1학년들한테 요구하는 방정식은 해를 실근을 적어다는 구할 수 있게끔 문제를 줄 거야. 이게 안 되는 거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쯤 이렇게 나오는 게 있기는 해. 근데 그것도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안 하고 그냥 상황만 얘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는 식이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고차 방정식에서의 1번은 무조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럼 인수분해 할 때 키워드는 조립제법. 자, 예를 보면은 1-6, 11-6 얼마를 쓸 수 있느냐? 1을 이용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지. 자, 1차, 2차까지 만들면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뭘로? 판별식으로. 요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돼. 어떻게?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아까 했던 얘기 확장을 해주면 3개를 곱해서 0이 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거야. 그래서 x가 1이거나 2거나 3이 되는 게 근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게 기본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요런 아이디어로 따라오면 될 것 같다. 이건 이제 좀 지워도 되지? 그래서 바로 문제를 좀 하나 보면은, 문제는 굳이 개념 노트에다가 안 써도 되고 그냥 책에다가 바로 풀어도 돼. 대신에
이 문제가 내가 이 문제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는 개념 노트에다가 좀 옮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1번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는 0이다. 요 녀석의 실근이 근이 1하고 2 두 개가 주어져 있어. 나머지 한 근과 실수 a, b의 값을 구해라. 자, 근이래. 1, 2가 근이래. 그럼 어떻게 할래? x에다가 1 대입하거나 2를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지.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b가 0이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b가 0이 될 거야. 물론 얘네들을 연립해도 돼. 근데 선생님이 밑에다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 할 거라는 얘기거든. 자, 1이 근이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였어? 인수정리. x-1이 인수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차식은 x-1과 x-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야. 인수로 갖는다. 나머지가 0이다.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x-2도 인수로 갖게 되는 거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되겠니? 마이너스 3이야.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0이 돼야 돼. 괜찮니? 그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3차식은 인수분해가 되기를 x-1, x-2 자, a가 마이너스 3이야? 이게 얼마란 얘기야? 또 0이 돼버리네? 그럼 이 목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니? 1, x. x 더하기 0, 그냥 x지.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1이랑 2가 근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 0이 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 나머지 한 근과 A, B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괜찮니? 그래서 근이 있다. 대입해서 연립하는 것도 방법인데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게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4차 방정식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다. 두 허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제곱의 합을 구해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어지간한 문제는 1차식이 나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3차식의 경우는 95% 정도의 확률로 1차식,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줄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돼. 4차식이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최소한 2차식까지는 만들 수 있게 숫자를 줄 거야. 왜? 2차식을 만들면 뭘 쓸 수 있으니까. 자,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2차식이면 뭘 만들 수 있어? 근의 공식을 쓸 수 있어. 중학생 때부터 쓰던 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1차식 2개 하고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 줄 거야.
어차피.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1하고 마이너스 1은 생각을 해보고 시작하면 돼. 또 뭐가 되느냐? 플러스로 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점점 커지니까. 음수를 써야 되는데 그 음수가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3이냐 해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인수분해 자체가 힘들다면 앞부분에서 나왔던 고차식의 인수분해 있잖아. 그거를 다시 풀어보는 게 되게 정말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 주어진 4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알파, 베타는 어디에서 나오는 애냐? 여기서 나올 거야. 그러면 2차식이 있어? 두근? 알파, 베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근해 공식 말고 2차 방정,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은 3이 되고. 문제에서 제곱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걸 근해 공식으로 구할 필요가 없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자라는 거지. 그럼 얘는 4 빼기 6.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다 유기적으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 계속 쓰일 것이고, 조립제법, 인수분해, 이거는 절대 안 빠지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필기 다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칠판 좀 지우고 다음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상반 방정식은 개수가 대칭인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4차식으로 나와. 이거는 고차식의 인수분해 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계산했었던 기억이 있을 거야. 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3번. x의 4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이다. 요렇게 묶어주는데, 그냥 묶으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자, 묶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나눠야 돼. x제곱분의 1을 곱해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 빼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다 라고 써주면 이제 묶는 게 좀 의미가 생기는 거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될 것이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또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게 나올 거다. 그래서 치환을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잘 되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아까 상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x제곱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x제곱을 곱해. 단 x제곱, x를 두 번 곱하는 거잖아. 하나는 왼쪽 시계, 하나는 오른쪽 시계. 하나씩 곱해주는 거야. 이건 괜찮니? 그래서 얘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바뀌고, 얘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로 바뀌는데, 뒤쪽에 있는 식은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니? 그럼 이거는 실근이 나오겠네? 중근이야, 그것도. 실근이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는 애가 알파 베타일 거야. 자, 요거는 x-1의 제곱 중근이야. 이건 됐고, 알파 베타는 이 왼쪽에 있는 식의 두 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1, 두 근의 곱도 1.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혹시 기억나니? 3차식 만드는 거 많이 강조했던 애야. 이거 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알파 베타를 대입해 보면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돼. 괜찮니? 사실 요게 두 가지를 섞어 놓은 문제거든. 상반 방정식하고 오메가에 관련된 얘기하고 같이 섞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알파의 2023제곱 더하기 베타의 2023제곱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2023을 3으로 나누면 몫이 674가 되고 하나가 남거든. 그럼 우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있었잖아. 얘는 알파 세제곱에 674제곱 곱하기 알파로 정리할 수 있어. 괜찮니? 똑같이 베타 세제곱에 674제곱 곱하기 베타. 알파 세제곱이나 베타 세제곱이나 전부 다 마이너스 1이었잖아? 얘를 짝수 제곱하면 어떻게 돼? 그냥 플러스 1이 되지. 얘는 결과가 알파 플러스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야. 아, 얘는 결국 1이구나. 괜찮니? 응. 저기 위에 x 제곱을 했는데 응. 왜 마이너스 x가 여기가 옳은 거야. 얘를 뒤로 보내고 내림차순으로 쓰느라고 마이너스 x를 먼저 쓰고 플러스 1을 뒤로 보낸 거야.
됐어? 봐봐. 이제 중근을 가질 조건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다음 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그 문제에 보면은 보통 3차식이야. 4차식을 주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거든. 좀 많이 복잡하고 그냥 기본은 3차식이야. 아까 뭐라 했어? 3차식이 나오면은 적어도 1차, 2차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1번은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야, 얘를.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어진 식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x-알파와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누느냐? 얘가 중근이냐? 이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냐? 2차식 뭐? 요거.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것도. 이 고차 방정식 파트는 결국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의 확장 정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활용 문제가 좀 많아. 활용 문제가. 그래서 4번에 보면 x 세제곱 더하기 4-ax 제곱 빼기 3ax 빼기 a제곱은 0. 자,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x만 있는 게 아니지. a도 있네? 심지어 a가 차수도 달라. 아, 이러면 좀 귀찮아지거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보는 애들은 거의 다 대부분은 정말 너네 골탕 좀 먹어봐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1차, 2차로 인수분해는 돼. 숫자를 써보든 문자를 써보든 써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차수가 다른 애들은 이 a랑 a 제곱에서 차수가 달라. 요런 애들은 대부분 뭘 쓰면 되느냐? 저 a 자체가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x가 아닌 문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또.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돼. 아, 이거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 그러니까 결국 인수 정리를 쓰겠다라는 거야. 뭘 대입하면은 문자가 없어질까? 이거 먼저 보면은 돼. 지금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 괜찮니? 괜찮니 지금? 그래서 얘는 x 빼기 a 하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로 인수분해가 돼.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는 a라고 하는 해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 a가 근이야. 요건 이해되지? a가 근이야. 만약에 이쪽 식이 a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도 또 a라는 근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럼 a라는 근이 두 개가 생기네? 이게 중근인 거야. 첫 번째, x는 a가 중근일 때 a를 여기다 무조건 모든 식은 이쪽 2차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지금은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a가 0이다. a값 얼마가 되겠니? 0 또는 마이너스 5. 얘네들이 해가 될 거야. 괜찮아?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면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얘 없더라도 여기서 중근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야. 판별식 가지고 오자. 판별식. 괜찮아?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면
4-A 얘가 0이 돼? 아, A가 4가 되는구나. 그래서 가능한 A가 3개야. 이걸 더하니까 -1이라고 나와. 괜찮니? 다 됐니? 혹시 좀 뭐 빠르다거나 괜찮아? 완전 제곱식에 나온다는 얘기가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지? 중근이 조건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이 여러 개가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A라는 근을 알아. 그러니까 그 A 자체가 중근이려면 여기서 A가 근이었어? 얘도 근을 가져, A를. 그런 경우가 가능할 거다. 요런 얘기. 혹은 A가 근이 아니더라도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면 얘가 중근을 가지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중근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다음에 5번. 이제 약간 활용을 하는 문제들을 볼 건데 fx가 이번에도 a를 껴서 이제 나왔는데 a 더하기 4 x제곱 더하기 4a 빼기 5 x 더하기 5a. 야, 이거 인수분해를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된단 말이지. 무조건 일단 조립제법. 아까랑 다르게 차수가 다 똑같은데 얼마를 써보면 될까? 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있지. 문자를 없앨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야. 문자를 없앨 수 있을까?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은 A가 없어질까? 근데 숫자가 잘 안 보여, 이게. 문제는 그거야. 숫자가 잘 안 보여. 아까 뭐부터 하라 그랬었어? 1, 마이너스 1 이런 데부터 해보라 그랬잖아. 안 될 것 같지 않니? 그치? 마이너스 1. 고민하지 마. 얘네들은 그냥 해봐. 되네? 뭔가 또 될 만한 거 있는데 뭐가 될까? 5. 야, 딱 되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fx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1, x 빼기 5, x 빼기 a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FA하고 FA 플러스 3이 전부 다 0이 되게 만들고 싶대. 근데 우리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5를 대입하거나, A를 대입하면은 0이 돼. 맞니? F-1이나 F5나 FA가 0이야. FA는 0이다라는 건 이미 나왔어. 그러면은 A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되거나 5가 되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지난번에 했던 얘기. 뭘 대입해서 0이 나와? 아, 이거 근이구나.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5가 되면 성립하겠구나. 0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A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아, A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2가 되면 되겠구나. 따라서 모든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은 7번하고 8번은 좀 비슷한 형태거든? 아직 쓰고 있구나. 자, 6번하고 7번은 좀 비슷한 거니까 내가 6번을 풀어주고 나면, 아니다. 6번보단 7번을 풀어주고 나면은 그걸로 6번을 풀어봐봐. 여기 7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근은 1 빼기 루트 2. 다행히 문제에 보면 제일 뒤에 조건이 있어. a, b가 유리수래.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야.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 될 거야. 켤레근의 성질.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 그게 얼마? 마이너스 a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그게 b. 그러니까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아냈어.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x 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dx 빼기 3은 0의 근이 된대. a, b, c, d의 합을 구해라. 자,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느냐? 이 녀석의 해가 전부 다 이 녀석의 해가 돼. 이게 식이 좀 기니까 대충 요거 알파, 요거 베타라고 쓰면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지. 요건 괜찮지? 근데 얘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아, 얘도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구나. 3차식이잖아. 아, 뭔가 하나 더 있겠지. 대충 쓰면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써보니까 아,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네.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뭐냐면 요식이야, 요식.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배수니까. 괜찮니? 그래서 CD를 구하기 위해서 아, 얘네들을 대입해보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자고. 그냥 나눠. 얘를 A-2, B-1 얘로 나눠.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얘를 없애려고 생각하잖아. 그럼 귀찮아져. 지금은 숫자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야? 셋 중에서 마이너스 3이지. 얘를 없애는 거야, 얘를. 여기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었잖아. 얼마 곱하면 될까, 여기? 3을 곱하면 돼. 그럼 이게 C-1, D 플러스 7, 0이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뭐다? 0이 돼야 된다.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C는 얼마? 1이고 D는 마이너스 7이고 그래서 얘네들 4개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더라. 괜찮니? (6번) 한번 풀어봐라. 그렇지. 잘했어. 뭐. 에? 야, 너 좀 피곤하구나.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이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 늦게 오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학교에서 늦게 끝내주는 건. 조금만 더 하고서 끝낼게. 자, 오른쪽에 세 문제가 남아있는데, 난 걔네만 하고서 오늘은 끝낼 거야. 그리고 녹화도 거기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시험지를 하나 줄 거거든? 그거를 풀고, 안 되는 건 나한테 질문하고, 거기까지 되면은, 오늘은 이제, 만약에 빨리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어차피 숙제로 낼 거거든? 한 챕터, 고차원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그거 이제 풀고 가면은 되는 거고, 그 문제를 풀고, 내일 자정 전까지 톡방에다가 올려주면 돼. 할만 할 거야, 이제.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그냥 이걸 밀고 가는 거거든? 그리고 주말에 그거 다시 또 보완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너 수락하면 아니, 그것도 가지고 와. 같이 할 거야. 같이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한번 1주, 2주 정도 해보다가 선생님이 보고서 다시 얘기를 해줄게. 자, 아무튼 이제 8번은 아까 여기 몇 번이냐? 3번에서 나왔던 오메가 얘기를 그냥 따로 뺀 거거든? 근데 오메가는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그럼 우리가 이제 얘는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앞에다 뭘 곱하면 되겠다? 오케이, x-1. 아, 좋아.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 알 수 있는 게 뭐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되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역수로 나와 있네. 이 식을 오메가 분의 1을 곱해보면 상반 방정식 푸는 것처럼 오메가로 나눠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괜찮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빼기 2. 요게 1이었으니까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분의 1은 세제곱 1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 2가 돼. 세제곱은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첫 번째랑 똑같네? 세제곱이 1이니까 두 번째랑 똑같아. 세 번째랑 똑같아. 이거 세 개가 반복되는구나. 요렇게 세 개가 반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총 몇 개를 더하라고 돼 있어? 30개를 더하라고 그랬지. 그럼 30개를 더하는데 3개 더하면 똑같아. 그럼 똑같은 게 몇 세트가 나온다는 얘기야? 10세트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면 얼마야? 0이야. 0을 10번 더해봐야 얼마야? 0이야. 답이 0이야. 우리가 복소수 얘기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야. 반복되는 애니까 요거 그냥 몇 개가 반복이 되는구나. 그걸 더하면 얼마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x 마이너스 1을 세제곱 빼기 1은 0이다를 만들어서 세제곱한 게 1이다라는 걸 찾기 위한 거야. 보통 요식이 나오면은 x-1 곱해서 세제곱 빼기 1 만들고,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x였잖아. 그때는 x 더하기 1 곱해서 x 세제곱 더하기 1인 0이다. 이렇게 만들고. 진짜 지겹게 나와. 이 식이 진짜 지겹게 나와. 이거. 정말 아우 짜증날 만큼 많이 나오는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1학년 때 제일 많이 나오던 식이 완전제곱식하고 합창호식이었단 말이야. 보통 인수분해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기본적인 인수분해 말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중학교는 합창호식이었을 거야. 중학교는 합차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다 고2이 되면서 2차 함수라던가 원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완전 제곱식이 엄청 많이 쓰이게 돼. 그러다가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는 얘네들이 얘하고 이제 부호 바꾼 거 세제곱 더하기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조금씩 강조되는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얘만 나오고 뭐 합차 공식은 안 나와. 이것도 아니야. 다 쓰여. 강조되는 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내가 그 얘기했잖아. 1학년에서 시작을 했으면 늦은 건 아니야. 특히나 1학년 초기에 시작을 하면. 근데 이제 저 고3 돼서 정신 차리고 해보려고요. 와, 어떻게 해야지? 미쳐버린 거야. 나도 미치는 거야, 그러면. 고3인데, 실제 케이스야. 실제 선생님이 수업했던 친구 중에 고3이야. 6등급이래. 자기 내신은 망했으니까 저 정시를 어떻게 해보려고요. 해보자. 근데 다행히 그 친구는 정말 시키는 거 잘 따라왔어. 야, 막말로 너 이 내신 가지고 난 도저히 너는 수시를 쓰라고 말을 못 하겠다. 왜냐면 이미 나를 만난 시점이 고3 4월이야. 고3 4월인데 이미 내신이 6등급이야. 회생 방법이 없어. 야, 너 고3 때까지 내신이 한 5.1, 4.9 요 정도만 됐어도 내가 수시를 그래도 한번은 해보자라고 말을 하겠거든? 잘 고르면 뭔가 나오긴 나와. 야, 6등급은 나도 답이 없더라, 이건. 6등급 가지고는 괜히 정시 준비한다고 딱 했는데 너 납치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 납치는 뭐 스카이가 아니야. 너가 정시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뭐 건대나 뭐 단국대 정도 갈 수 있는 애가 너 까딱하면은 인천대 납치된다. 어떻게 할 거냐. 갭이 좀 난단 말이야, 이게. 얘도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럼 수시 안 쓸게요. 문이 확 좁아지는 거야. 정시만 노리겠다라는 거는 수시 6장의 카드를 버리겠다는 얘기거든. 도저히 난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 했는데 얘가 그의 수능을 수학을 3등급을 찍었어. 그래서 원래 그 6등급 점수면은 4년제를 못 가. 4년제를 못 가는 게 답이야, 사실은. 근데 얘가 수학 3등급 찍고 국어랑 영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해서 정말 다행히 걔가 2군데를 붙었는데 하나가 숙명여대를 붙었고 얘가 마지막에 간 데가 숙대를 내가 기억을 하거든. 과가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대를 붙었던가? 근데 경기대는 또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저기 어디야? 수원 쪽에 있는 대학이라 내가 그냥 거기 말고 그냥 숙대를 가겠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데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기억이 있는데 3학년 때 시작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늦지 않아서 하면 돼. 자, 우리 두 문제만 한번 다시 보고 이제 녹화는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잠깐 쉬고. 하기 전에 여기다 또 하나 추가할 거.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지? 3차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근이 3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개씩 곱해서 더해주면 a분의 c. 3개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자, 얘는 x-알파, x-베타, x-감마 전개에서 봤었던 문제였거든. 2차랑 똑같은 거라서 요건 증명은 따로 안 할게. 뭐 굳이 이거를 증명하려고 힘 빼는 것보다는 이런 거 있었어. 이거 기억은 나니 혹시? 내가 한 번 얘기는 해줬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 돼.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분모는 전부 다 A야. 분자가 B, C, D 이렇게 늘어나. 원리가 미친 듯이 어려운 게 아니야.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니까 최고 차항 계수는 A로 써놓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요건 이해됐지? 전개하면 돼. 이게 전개한 결과야. A로 나눠서 개수 비교하는 거지. 괜찮니? 이걸 개수 비교를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a분의 c, 3개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괜찮아? 얘를 전개해준 결과다. 기본적인 원리는 요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4차, 5차, 6차, n차 이렇게 나와도 다 확장이 가능해. 기본적으로 모든 근을 더해라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 다 똑같아, 이거는. 얘는 좀 지울게. 9번. 9번에 보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 요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서 f알파, f베타, f감마가 전부 다 마이너스 3이 된대. 그럴 때 제곱의 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얘를 넘기면 f알파 더하기 3, f베타 더하기 3, f감마 더하기 3 죄다 0이야. 0은 괜찮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뭔 얘기를 했었느냐? 인수 정리 얘기를 할 때 알파, 베타, 감마가 바뀌어. 근데 전체 식의 모양은 똑같아. 바뀌는 자리를 x로 써주면 fx 더하기 3은 0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더라. 그 얘기는 이 fx 더하기 3, 근데 이렇게 한번 써봐. fx를 이미 알고 있잖아. 여기다 그냥 3을 더해보자고.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은 0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3개를 더하면 6, 2개씩 곱해서 더하면 3. 3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제곱의 합이잖아. 곱셈 공식이 변형해를 생각해 보면은 요렇게 식을 만들 수 있거든. 요거 기억나? 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제. 6의 제곱 빼기 6은 30. 아, 제곱의 합은 30이구나. 인수분해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 건널비가 88, 부피가 48인 직립면체 가로, 세로 높이를 A, B, C라고 하자. A, B, C. A가 4개 있고 B가 4개 있고 C가 4개 있으니까 4배의 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48이네. 따라서 A, B, C의 합은 12. 건널비. AB를 건널비로 갖는 애가 2개, BC도 2개, CA도 2개, 다 더하면 88이래. 그래서 AB, BC, CA의 합은 44. 부피가 48이야. 그럼 이 ABC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얘 거꾸로 쓰는 거지 이제. 그래서 x세제곱 빼기 12x제곱 더하기 44x 빼기 48은 0이라고 쓸 수 있더라. 괜찮니?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거꾸로 2차 방정식 만들었었잖아. 3차야 그냥. 그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너네들 내가 시험지를 한 장 줄 거거든? 그거 일단 풀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칠판에서 풀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쉴게.